네, 우선 기압계 현황과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그림은 고도 약 5.5km 상공의 500헥토파스칼 고도입니다. 1기도가 되겠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현재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일 09시 차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서쪽을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온도가 좀 높은 형태의 기온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21일까지는 서풍의 온난한 공기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그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서 이번 주말 전반부까지는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중국의 가장 이제 북서쪽 지역 보시면은 상층에서 찬 공기를 가진 상층 기압골이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쪽으로 남하하면서 또 동쪽으로 접근하면서 점차적으로 더 강해지고 발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기압골은 21일과 22일 사이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22일 09시 예상 일기도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 상공에 매우 찬 공기, 영하 40도짜리 공기가 북한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공기가 내려오면서 특히 기압골을 많이 발달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1일 오후부터 22일 아침이나 오전 사이까지 기압골 통과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북서쪽에서부터 계속해서 찬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비가 그치고 난 이후에 강한 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추위는 며칠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다음 보고 계시는 그림은 기온 변화 예측이 되겠는데요. 고도 약 800m 상공의 기온 변화 예측이 되겠습니다. 800m 상공의 기온 변화 예측을 보여주는 이유는 지표와 가장 이제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고요. 또 기온의 어떤 일변화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기온은 하루에 아침 최저 기온이 있고 낮 최고 기온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기온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위아래로 크게 변동하면서 바뀌기 때문에 어떤 트렌드를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925헥토파스칼 고도 약 800m의 기온은 그런 트렌드는 다소 있긴 하지만은 보시다시피 그런 변화 없이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22일 오전 9시라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선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온난한 공기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는 것으로 나타나다가 보시다시피 22일 후반부, 그러니까 오후 시간대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23일경에는 800m의 기온이 영하 8도, 현재는 영상 8도,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까지는 온난한 날씨가 지속이 된다. 그리고 21일 오후부터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강수가 있은 이후에 22일 월요일 오전 시간 이후부터, 그러니까 오후 시간이 되겠죠. 이때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올 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자, 추위 발생과 또 어느 정도 지속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고 계시는 그림은 고도 약 5.5km 상공의 500헥토파스칼 고도라고 하는 북반구 일기도입니다. 자, 북극에서부터 위성에서부터 본 일기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북극이 여기 있고요. 우리나라는 보고 계시는 여기 마킹하고 있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의 현재의 공기의 움직임은 서에서 동으로 비교적 걸림돌 없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베링의 북극 근처에 있는 베링의 북쪽에는 현재 고기압이 조금씩 발달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요. 22일 아침 9시가 되면은 말씀드린 베링의 북쪽에 있는 고기압이 상당히 발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역도 넓고요. 안류산 열도까지도 크게 확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의 북서쪽에 있던 저기압은 우리나라 바로 북쪽에 그 저기압이 놓여집니다. 이 북극에서 이렇게 북반구를 쳐다보게 되면은 이 22일 09시에 우리나라 쪽에 내려와 있는 이 찬 공기를 가진 저기압이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쪽에 고기압도 막혔기 때문에 이 찬 공기의 세력은 당분간 추위가 어느 정도 이어지는 그런 세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될 것으로 보여져서 다음 주 중으로는 계속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기예보의 기온을 한번 예측을 보시면은 월요일 아침까지는 전체적으로 영하의 기온을 보이는 지역이 산간이나 일부 내륙 말고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신에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23일 화요일부터 당분간 중부지방 쪽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구역들이 중부지방의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4일 정도까지는 중부 대부분 지역이 계속해서 영하의 기온을 나타나면서 올 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다음 주 주말 정도 돼서 평년 기온 근처로 이제 회복하는 그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층에서부터 매우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저기압을 발달하기 때문에 보고 계시는 중기예보에서 보시다시피 21일 오후부터 20일 아침이나 오전 사이에 전국적인 강수가 있는 것으로 좀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일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부터 찬 공기가 강하게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옵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과 전라도가 되겠는데요.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은 해상에서 차가운 공기가 높은 해수면 위로 통과하면서 만들어지는, 즉 해기차에 의한 강수 타입입니다. 그래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강수가 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변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 영서, 그러니까 중부의 서쪽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 지역은 현재 20일과 23일 보시면은 강수 확률 40%로 현재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이제 바람 방향이 틀어지거나 강한 바람이 불 경우에는 눈이 내릴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고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또 25일에 상층에서 또 기압골이 하나 들어오게 되는데요. 단파 기압골입니다. 이때 또 지역에 따라서 강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앞으로 날씨가 이제 점차적으로 예보가 가까워지면서 이 시간대들이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1일 일요일 오후부터 22일 월요일 아침 오전 사이에 보고 계시는 그림과 같이 우리나라 북쪽으로 해서 발달하는 이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첫 번째는 남쪽에서부터 난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에 의해서 강수, 그 다음에 한랭전선 형태로 뒤에 통과하는 또 강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전국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강수가 내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북쪽을 통과하면서 북쪽에서부터 찬 공기가 밀면서 내려오는 형태의 강수이기 때문에 강수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강수가 지나고 나면은 보고 계시는 그림과 같이 고도 약 5km 상공에서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북쪽에서부터 강하게 우리나라 쪽으로 하강하면서 또 남하합니다. 그에 따라서 서해상에서 그림과 같이 눈구름이 발달해서 내륙 쪽으로 유입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바람 방향을 고려를 해볼 때는 눈과 비가 내릴 수 있는 구역들은 주로 이제 충청도와 전라도권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해기차에 의해서 눈구름이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눈구름이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은 해수면 온도와 1.5km 대기의 기온 차이가 약 15도 이상 벌어지면은 눈구름이 발생하고 발달해서 내륙으로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서해상의 해수면 온도는 대략 15에서 16도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한겨울로 접어드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해수면 온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현재 예상으로 볼 때는 1500m, 1.5km 상공에 약 영하 9도 정도의 낮은 기온이 들어옵니다. 그에 따라서 해기차가 약 25도로 해기차에 의해서 구름이 발생되는 조건보다도 상당히 큰 기온 격차를 보여주고 있어서 눈구름이 좀 강하게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입이 주로 되는 충청권과 전라권에는 대설 가능성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기온이 낮은 지역, 전라도에서는 전라북도의 내륙, 그다음에 충청도에서도 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변동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때 수도권 쪽으로도 눈 가능성이 있습니다. 22일부터 24일이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22일, 23일이 특히 가능성이 높은데, 보고 계시는 그림은 20일, 21시 강수 예상도입니다. 왼쪽은 이제 대한민국 모델인 킴이고요. 가운데는 UN 모델, 오른쪽은 ECMWF 모델인데요. UN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수도권 전역에 강수 가능성을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킴 모델과 ECMWF 모델은 수도권 쪽에서는 이제 경기 남부 쪽 일부 지역에 강수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약간의 바람 방향 차이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특히 수도권을 기준으로 볼 때 북서쪽에 보시면 황해도가 있습니다. 이 지형이 서해상에서부터 만들어진 눈구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유입될 때. 그래서 만약에 서풍이나 서북서풍이 부는 이런 패턴이면은 수도권 쪽에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예상처럼 북서풍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황해도에서 눈구름이 들어오다가 막혀서 우리 수도권 쪽으로는 유입되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고요. 하지만 또 강한 바람이 불게 되면은 요 산맥을 좀 뚫고 수도권 쪽으로도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수도권 쪽에 일부 경기 남부 쪽 말고는 강수를 예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점차 시간이 좀 다가오면서 좀 미세 분석을 통해서 상세 분석을 통해서 가능성이 있으면은 예보에 좀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을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말까지는 비교적 온난한 날씨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로 저기압이 통과하는 시점인 22일 일요일 오후부터 22일 월요일 사이에 이제 전국적으로 강수가 있고요. 20일 월요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강수 구름대들이 계속해서 유입돼서 24일까지 계속해서 이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부 기온이 낮은 충청과 전북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입니다. 다음 주 23일 화요일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의 기온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 가을 들어서 이제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층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하고 해상에서부터 강풍이 유입되기 때문에 강한 바람이 불미에 따라서 체감 온도는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낮은 기온이 예상이 드는 아주 추운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날짜별로 강풍, 풍랑, 한파, 대설 이 관련된 특보들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좀 철저하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정례 브리핑이었습니다.